나이 들면 이것부터 버려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합리화할 구실을 찾는다. 젊을 때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댄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기회가 닿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중년이 되면 책임을 핑계 삼는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 뜻을 펼 수 없었다고 한다. 나이 들어서는 몸을 핑계로 든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기력이 떨어졌다고 말하며 하고 싶은 일을 미룬다. 평생을 이렇게 핑계로 엮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남는 것은 하지 못한 일의 목록뿐이다. 정약용은 성찰록에서 군자는 자기 탓을 하고 소인은 남 탓을 한다고 했다. 핑계란 결국 책임을 밖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남의 탓을 하든, 환경의 탓을 하든, 심지어 나이의 탓을 하든, 그것은 본질을 피하는 일이다. 군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서 다시 길을 찾지만 소인은 핑계를 대며 제자리에서 멈춘다. 핑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다만 남은 세월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노년에 이르면 핑계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짓누른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에 남은 시간은 내 손에 달려 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회가 줄어들었더라도 여전히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다. 핑계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핑계는 던져버리고 성찰을 붙잡아야 한다. 스스로를 막는 벽은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운 핑계일 때가 많다. 그것을 허물면 아직 늦지 않은 길이 열리게 된다. 남은 세월은 핑계가 아니라 선택으로 채워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당당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삶은 언제나 자신의 잘못과 마주하게 한다. 나이가 들어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이 남긴 흔적이 선명하다. 어떤 일은 남 탓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은 시대와 형편을 변명하고 싶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진실을 덮는 얇은 종이와 같다. 시간이 흐르면 종이는 쉽게 찢어지고 감추려 했던 잘못은 다시 드러난다. 정약용은 이 점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다. 그는 잘못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품격을 가른다는 사실을 알렸다. 잘못을 내 탓으로 여기면 고침이 시작되지만 남 탓으로 돌리면 원망만 남는다. 그가 이 글을 남긴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적들의 모함으로 벼슬길에서 물러났고 결국 유배의 길에 올랐다. 억울함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글을 썼다.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기록했다. 잘못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한다는 믿음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다.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상대의 잘못을 먼저 말한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일이 틀어진 거잖아.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세상이 불공평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 쉽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돌려보면 그 속에는 내가 놓쳤던 것들이 숨어 있다. 더 참을 수 있었던 순간, 더 배려할 수 있었던 말, 더 지켜야 했던 약속. 핑계는 그것을 가리지만 성찰은 그것을 드러낸다. 노년의 길목에 서면 핑계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젊은 날에는 내일이 많아. 오늘의 잘못을 뒤로 미룰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그때 나는 부족했다. 이 짧은 고백은 후회의 무게를 덜어낸다. 변명으로는 관계가 멀어지지만 고백으로는 마음이 가까워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늘 당부했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고 덕을 잃지 말라고. 그 편지에는 억울함보다 자기 성찰의 흔적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는 시대의 억압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을 먼저 헤아렸다. 그것이 그의 글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오늘까지 울림을 전하게 했다. 우리 또한 같은 물음을 품을 수 있다. 나는 나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남은 시간을 공허한 후회가 아니라 깊은 성찰로 바꾸어 준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래된 벗과의 관계에서 핑계 대신 성찰을 택하는 순간 거리는 좁아진다.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이 한마디는 핑계 100마디보다 따뜻하다. 자연도 그 이치를 보여준다.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흩어지지만 다시 모여 흐른다. 잘못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그렇다. 잠시 아프고 잠시 흔들려도 결국 다시 흐르게 한다. 그러나 남을 탓하며 고여 있으면 강물은 썩는다. 핑계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성찰은 다시 흘러가게 한다. 지혜란 화려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핑계를 줄이고 성찰을 늘리는 것이다.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 후회는 안식으로 바뀐다. 인정은 변명보다 더 큰 평안을 준다. 나이가 들수록 이 단순한 전환이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정약용이 말한 대로 잘못을 보면 스스로 고치는 길, 그것이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이다. 2부, 나이가 들면 대화 속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말이 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내 힘으로는 달리 할 방법이 없었어. 이런 말은 곧잘 좌중의 고개 끄덕임을 이끌어내지만 그 속에는 말하는 이 무거운 후회가 숨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변명하고 싶어 한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외부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내뱉은 말은 곧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변명은 잠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깊은 고립을 만든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든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대화는 흐르지 않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절에도 억울함은 넘쳐났다. 권력 다툼에 휘말려 관직에서 쫓겨났고
유배지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누구보다도 세상과 사람들을 탓할 이유가 많았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롭고 궁핍한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를 이어갔다.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고치려는 힘을 스스로에게서 찾았다. 바로 그 태도가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남 탓은 쉽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내 마음의 무게다. 변명은 후회를 더 크게 만들고 성찰은 후회를 가볍게 만든다. 핑계로 가려진 잘못은 더 깊어지고 인정으로 드러낸 잘못은 점차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 단순한 차이가 삶의 품격을 갈라놓는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내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핑계로 덮고 있는가? 아니면 담담히 인정하고 고치고 있는가? 자식에게, 친구에게, 곁에 있는 이에게 그때는 미안했다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라. 그 순간 무너졌던 관계는 다시 이어지고 오해로 막혔던 마음은 열리게 된다. 핑계는 관계를 닫지만 성찰은 관계를 연다. 자연은 언제나 같은 진리를 보여준다. 바람이 불어 나무 가지가 꺾여도 그 밑동에서는 새싹이 돋는다. 상처를 인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상처를 감추고 남 탓만 하면 그 자리에 싹은 나지 않는다. 인생도 그렇다. 핑계는 우리를 고여있게 하고 성찰은 다시 자라게 한다. 노년의 삶은 무겁지 않아야 한다. 무게를 가볍게 하는 길은 핑계가 아니라 성찰이다. 부족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새로워진다. 남 탓을 멈추는 순간 마음은 평안해진다. 인생의 끝자락에 남겨야 할 것은 변명의 말이 아니라 성찰의 흔적이다. 그것이야말로 후세에 남는 가장 깊은 유산이다. 안개 낀 아침 산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생기지만 몇 걸음만 내디디면 길은 다시 드러난다. 인생도 그렇다. 잘못과 실수가 안개처럼 마음을 가릴 때가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종종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꺼낸다. 마치 안개 속에 길이 없었던 것처럼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길은 다시 드러나지 않는다. 노년의 시간은 안개 낀 산길과 닮아 있다.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이 곳곳에 남아 있고 아직도 후회의 그림자가 깔려 있다. 이때 핑계를 붙잡으면 발걸음이 멈춘다. 그때는 상황이 나빴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런 말은 길을 찾는 대신 그 자리에 서 있게 만든다. 그러나 스스로의 부족을 인정하면 안개는 걷히고 남은 길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정약용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그의 삶은 억울함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남 탓으로만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고독한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며 새로운 글을 써내려갔다. 핑계가 아니라 성찰을 남겼기 때문에 그의 글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향기를 남긴다. 우리도 남은 세월 속에서 무엇을 남길지 선택해야 한다. 핑계의 말은 쉽게 잊히지만 성찰의 흔적은 오래 기억된다. 자식에게, 벗에게, 곁에 있는 이에게 그때 나는 부족했어라는 말은 무거운 벽을 허문다. 그 한마디는 후회로 얼어있던 시간을 녹이고 관계의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다. 변명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인정은 마음을 연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나는 내 잘못을 핑계로 덮고 있는가? 아니면 향기로 바꾸고 있는가? 나이가 들어 남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남길 수 있다. 바로 태도의 향기다. 담담히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성찰로 바꾸어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곁에 있는 이들의 가슴에 남아 오래도록 향기가 된다. 매화는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도 꽃을 피운다. 사람도 그렇다. 핑계를 버리고 성찰을 품는 순간 삶은 다시 꽃을 피운다. 그 꽃은 화려하지 않아도 은은한 향기로 남는다. 당신이 남겨야 할 것은 바로 그 향기다. 겨울 숲에 서 있으면 나무마다 상처 자국이 보인다. 바람에 꺾인 흔적, 벌레가 파고든 자국, 오래된 매듭 같은 옹이. 그러나 그 나무는 여전히 서서 하늘을 향한다. 잘못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자국을 품은 채 더 단단해진다. 인생 또한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부족은 지워지지 않고 더 뚜렷해지지만 그것이 곧 삶의 흔적이 된다. 잘못을 아는 채로 서 있는 모습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싶어진다. 그러나 남을 원망하는 말은 남는 것이 없다.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게 사라진다. 반대로 스스로 고백한 말은 오래 남는다. 그때 나는 부족했다. 이 한마디는 듣는 이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다. 후회의 말도 아니다. 담담히 고백하고 담대히 받아들이는 태도다. 핑계는 마음을 닫지만 고백은 마음을 연다. 핑계는 후회를 깊게 하지만 성찰은 후회를 덜어낸다. 그러니 이제는 결심해야 한다. 남 탓하지 마라. 세상 탓하지 마라. 형편을 핑계 삼지 마라. 잘못을 인정하라. 부족을 고백하라. 담담히 받아들여라. 평안히 살아내라. 남은 날들의 자식과 벗이 기억할 것은 당신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이 오래 마음에 간직할 것은 나는 부족했으나 끝내 고치려 했다는 당신의 태도다. 그것이 향기처럼 남아 세월을 건넌다. 겨울 끝에 매화가 피듯 핑계를 버린 자리에 성찰이 피어난다. 변명 대신 고백을 남기고 후회 대신 평안을 남겨라. 그것이 인생의 완성이며 당신이 가져야 할 향기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